우린다고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세제가 차와 함께 우러나겠죠. 너무 힘을 빡빡 줘서 닦았을 때 얇아서 샤워를 딱 봤는데 하얀 물때가 보일 수 있습니다. 차라기보다는 차즙을 먹는 것처럼 됩니다. 이 기공에 스며든 사근대를 빼고 말리는 거죠. 차와 샤워의 궁합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궁합은 없다고. 그래서 첫 샤워를 볼 때는 내 눈에 예쁜 샤워를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콕 찔린 듯한 자국들이 난 샤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음영차 용인 중앙점입니다. 차오에 관련된 질의응답은 이전에도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차오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주 들었던 질문들을 모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그릇을 설거지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차호도 똑같이 세제를 써서 관리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호는 숨을 쉬는 기공이 있는 독이이기 때문에 세제를 이용하면 이 세제가 기공에 다 스며듭니다. 그러면 차를 우린다고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세제가 차와 함께 우러나겠죠. 이 차호는 차를 우리기 위해서 끓인 물로만 양호를 합니다. 그럼 양호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있는 큰 찻잎들을 먼저 비워내고요. 물로 작은 찻잎들을 한 번 더 비워냅니다. 이런 차실을 사용해서 차호 안에 있는 찻잎들을 긁어서 버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찻잎을 어느 정도 비우고 난 후에 뜨거운 물을 차호 가득 부어주시고 뚜껑을 닫아 1분에서 3분 정도 기다립니다. 안에 있는 찻잎을 비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차호를 닦을 때는 차를 우릴 때처럼 뜨겁게 끓인 물을 사용해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물이 마르고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부어서 차호를 닦으면 물기가 잘 가시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물을 다 따라내 주시고요. 저는 보통 차호에 담아뒀던 물을 다시 사용하는데 끓인 물을 새로 차호 위에 부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건을 이용해서 차호의 안팎을 고루 닦아주면 됩니다. 차호가 독이기 때문에 단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얇은 입술 부위들은 너무 힘을 빡빡 줘서 닦았을 때 얇아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힘을 줘서 닦아주시면 좋고요. 이 공기구멍에 낀 물을 뺄 때는 차건에 한번 톡톡 쳐주면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차호 역시 닦아줍니다. 차호를 닦아줄 때는 여기 물이 흐르는 출수부리 아랫부분을 신경 써서 닦아주시면 물때가 지지 않고 오랫동안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닦은 차호를 뚜껑을 열어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양호를 소홀히 하던 어느 날 차호를 딱 봤는데 하얀 물때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흘러내리는 요 출수부리 아래, 그리고 뚜껑 목쪽, 그리고 잘 신경 쓰지 않는 바닥에 물때 자국이 끼곤 합니다. 또 차호 표면이 거친 경우에도 물때가 잘 끼고요. 그래서 평소에 양호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양호붓을 이용해서 차를 우릴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쓸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물때가 끼면 일단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건으로 열심히 닦아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차오를 한번 팔팔 끓입니다.
그럼에도 안 되는 조금 오래된 물때가 있다면 그때는 매직블럭의 도움을 살짝 받습니다. 그런데 매직블럭에도 세제 성분이 있다 보니까 차가 닿는 안쪽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출수 부리, 그리고 뚜껑 목, 바닥 쪽 때를 빼기 위해서 가끔 사용합니다. 이렇게 물때를 제거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려면 귀찮더라도 평소에 차를 드시고 나서 바로 양호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차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차를 우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조그만 차오에 찻잎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우리면 차가 잘 우러날까요? 아닙니다. 차오가 작은데 찻잎을 그만큼 많이 넣으면 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또 잎과 물이 대류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기보다는 찻즙을 먹는 것처럼 됩니다. 또 찻잎이 물을 만나서 불어나면 이 출수구 쪽을 막아서 출수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인원수에 맞는 차오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다고 차오를 당장 구매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럴 때는 내가 마시던 찻잎의 양을 넣어서 공도배에 1탕에서 3탕을 모아서 한번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또 4탕에서 6탕을 한 번에 모아서 따라주시면 됩니다. 같은 포차수의 탕을 같은 타이밍에 마셔야지 이 차의 향미를 모두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넉넉하게 차를 마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차를 나눠 마시는데 최선일 겁니다.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신다면 넉넉한 용량의 차오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큰 차오를 샀는데 차를 많이 마시지 못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티백을 머그컵에 넣어서 우리듯이 적은 양의 찻잎을 넣고 물을 가득 부어서 1차는 3분, 2차는 5분 정도 기다려서 탕을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각 탕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차오가 살려주는 차의 향미를 충분히 느끼면서 차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봄에서 초가을까지는 사실 이 방법을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닿은 찻잎이 쉬어서 변질됐을 경우에는 마셔서 훨씬 더 몸에 안 좋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다 못 마시고 나가는 상황이라면 차를 우려서 큰 텀블러에 담아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일단 내용물은 다 비워내시고요. 뜨거운 물로 똑같이 양호를 하신 뒤에 차오를 냄비에 넣고 팔팔 끓입니다. 끓는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이 끓인 차오를 닦아서 햇빛에 잘 말립니다. 이 기공에 스며든 사근내를 빼고 말리는 거죠. 이 작업을 한 번 해서 냄새가 잘 가시지 않는다면 두세 번 정도 더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잘 말린 차오에 찻잎과 물을 가득 부어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그대로 담가두세요. 잘 말린 차오에 다시 차를 먹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을 써서 다행히 차오를 살리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궁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종류에 따라 가지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징에 따른 차를 우려주면 향미가 훨씬 더 잘 살겠죠. 이렇게 입자가 커서 통기성이 좋은 차오라면 숙미가 강한 차를 우려서 숙미를 날리고 또 이렇게 표면이 매끈해서 기공이 좁아 향을 잘 가두는 차오라면 이 향을 살리고 싶은 차를 우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니류의 병배나 재련 방법들이 많이 달라져서 A 니류에는 B차 이런 공식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통기성이 큰 니류인데 기술의 발달로 곱게 갈아서 기공이 좁아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원래 매끈한 니류이지만 두껍게 만들어서 노숙차를 또 향기롭게 잘 우리는 차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와 차오의 궁합에는 이 니류, 그리고 차오의 크기, 두께, 차의 발효 정도 등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차의 맛과 향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차와 차오의 궁합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차오를 고를 때는 내 눈에 예쁜 차오를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 쓰는 차오가 예뻐야지 손이 잘 가거든요. 먼저 산 차오를 기준으로 다음 차오들을 구매를 하면 되고, 또 먼저 산 차오에서 느낀 차 맛을 기준으로 차를 고를 때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종종 출수가 좀 애매한 차오들이 오면 이 말을 탁 치곤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 단공 마개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출수구 안쪽에 끼워서 찻잎이 출수 구멍을 막지 않도록 틈을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단공, 그러니까 출수 구멍이 하나만 크게 있는 경우에는 이 찻잎들이 이 구멍을 다 막아서 출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차오에도 이렇게 단공마개가 끼워져서 나오는 차오들도 있었습니다. 몸통이 둥근 차오면 이 마개를 끼우는 게 더 쉬우니까요. 집에서도 이 단공마개를 구해서 한번 끼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예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콕 찔린 듯한 자국들이 난 차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이런 자국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자국은 자사 입자가 떨어져 나간 자국입니다. 가마에서 구워질 때 입자가 큰 니로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요. 또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차오를 사용하고 양호하는 과정에서 이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가 나간 자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이 관여하는 작업이지만 광물인 돌을 이용하고 또 자연 요소인 불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사오이기 때문에 이런 자국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매끈하고 예쁜 차오를 사고 싶은 게 맞죠. 그런데 저는 이 도자 예술의 묘미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스러운 흔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똑같은 작품이 없고 또 내가 사용을 하면서 반려차오, 반려찻잔, 반려차도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참 깔끔병을 떨던 사람인데요. 이 차도구에 찬물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또 상처나 흔적이 남아도 기능은 유지하면서 새롭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과 참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났지만 태어난 모습 그대로 맑고 밝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진 않잖아요. 처음 겪는 상황들에 도전하면서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근데 또 정도는 다르지만 그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이 차도구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변했구나. 이가 나간 부분에도 찬물이 들었구나. 상처가 더 크게 번지지는 않았구나 하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차오에 대신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마무리가 굉장히 감성적이 되었지만 차오를 사용하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은 앞선 질문들에서 답이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차회관에 놀러 오셔서 직접 물어봐 주세요. 쌍방으로 소통하면 더 많은 꿀팁들을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도 계신 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내 몸과 영혼의 안부를 묻는 시간 한 번쯤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